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정치 소식을 좀 접고 워낙 지금 중요한 정보를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 관련, 국제안보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 어떤 언론에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들이 좀 앞서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또 그 이전에 종편 집중 출연을 시작한 이래로 10여 년간 이 정도 상황은 처음 봤다. 이건 명백한 전쟁 징후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걸 빨리 알려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국내 정치를 배제하고 국제정치,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는 것이 임박했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여직원이 많아서 산불 진화에 인력 투입이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산불 진화에 또 여성 공무원을 배제하는 뭐 이런 것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공무원들 군 가산점이 없다 보니까 여성 공무원들 너무 많죠. 동사무소, 요즘은 뭐 무슨 동 행정복지센터 이러는데 가면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에요. 시청, 구청 대부분 여성이에요. 자, 그 정도로 여성 공무원들이 많은데, 뭐 이건 뭐 공무원뿐만 아니고 학교도 마찬가지죠. 뭐 일부 초등학교는 교장, 교감까지 여성이라서 운동회를 하는데 이 선 끌 사람도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울산, 이 울주군에 대형 산불이 났죠. 그게 이제 양산 쪽으로 넘어가고 했는데, 그걸 진화하기 위해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 현장에 출동해서 브리핑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직원들이 많아 산불 진화에 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 여성들은 못 나간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게 어떻게 해? 라는 겁니다. 저희 양산 쪽에도 산불이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양산에 있는 뭐 제 주변 지인들도 의용 소방대 또는 봉사하러 많이 갔어요. 다 남자들이 갔어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정말 좀 심각하다. 그리고 54단과 해병대에서 500명을 보내줘 잔불 정리에 용이할 것,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것도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기사를 쓴 서울경제의 강민서 기자, 제가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름으로 봐서 여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게 보면 이렇게 황당하게 적어놨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아마 54단과 해병대에서 병력을 보내줬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54단이 이 지역에 있는 그 군부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54단과 숫자 54단이 아니고 54단인데 54단과 해병대에서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이게 뭐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이걸 또 데스킹 해야 될 그 위에 뭐 조금 상급자도 여성인지 이따위 기사를 야 이거 54단이잖아 라고 해야 되는데 54단과 이렇게 한 것을 그대로 내보냈어요. 정말 기가 찹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군복무 가산점을 다시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남자들만 군대 가서 고생을 하고 여성들은 그 한참 논란이 있을 때 종편 없이 MBC 100분 토론 뭐 그런 거 할 때 여성들은 우린 출산하잖아 했는데 요즘 뭐 출산을 또 제대로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출산 안 한 여성들 군대를 가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복무 가산점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유권자 등록 시에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명령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보면 370살 된 사람도 투표를 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있어요. 확인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시민권 당연히 반드시 증명해야 되는 것을 의무화한다 라는 겁니다. 뭐 불법 체류자 누가 그냥 대신 뭐 저예요 하고 가서 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신분증 안 보니까 이렇게
투표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고, 또 우편 투표 원래는 없애려고 했는데 워낙 이제 미국이 또 땅덩이가 크고 우편 투표를 안 하면 도저히 투표할 수 없는 그런 오지에 사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편 투표는 없앨 수가 없었나 봐요. 그러면 당일 도착한 표만 인정한다. 그래서 우편 투표도 뭐 3일 후, 4일 후 막 도착하면 그거 다 인정해주고 했는데 당일 도착까지만 인정한다 라고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거 뭐 캘리포니아 같은 이 좌파 주지사가 있는 곳은 또 듣지 않겠죠. 소송하고 해서 안 들려고 하겠죠. 앞으로 아마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우리 대한민국에 오려고 했었죠. 우리 한국의 조선 업체들 둘러보고 여기에 군함 건조, 군함 수리 대량으로 맡기겠다, 협조해달라 라는 요청하러 오려고 했는데 한국이 지금 대통령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번 순방에서 한국 뺐습니다. 정말 참 이것도 국익에 참 피해를 주는 거죠. 이 탄핵 내란 노름이. 그래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전용기인 E-4B 수송기가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괌, 필리핀, 일본, 원래는 괌, 필리핀, 한국, 일본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 빼고 일본까지만 방문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3월 26일 날 하와이에 도착하고 있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E-4B 전용기가 착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괌으로 갈 겁니다. 덴마크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에 용납할 수 없는 압력을 행사 중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혼자 대응하지 않고 유럽과 같이 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프랑스도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죠. 지난주에는 이 그린란드 그 자치정부의 총리가 굉장히 이제 불쾌함을 토로를 했는데, 이번 주는 덴마크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미국은 유럽과 적이 되는 것일까요? 자, 이집트는 하마스가 휴전안을 수용 안 하면 라파 국경을 폐쇄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시 휴전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석방한 하마스 죄수들이 있어요. 그 죄수들 가자 지구에 보내지 않고 지금 이집트가 데리고 있는데 그거 바로 그냥 보호 중단하고 추방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라파 완전히 통제해서 구호품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서 빨리 휴전안 수용해 라는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폭격 그리고 지상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지금 밀고 내려오고 있고 또 전역에 폭격을 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자지구 내에서 이제 시위들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하마스 퇴출 요구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마스들 니들 가라. 니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시위가 아니고 하마스 니들 나가라 라고 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도 보면 꽤 큰 시위를 해요.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행진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민심이 다 떠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프랑스는 25일 공군, 해군, 항공전력을 총동원해 대규모 핵공격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 또 미국은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프랑스는 그러면 EU, 유럽 내에서 핵무기 가진 나라는 우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럽의 종주국이야 라고 하는 걸 과시하는 뭐 이런 그 국가 지위 상승의 기회를 보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핵공격 훈련을 하면서 자, 우리 봐봐, 우리 이렇게 핵한다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투기 저고도 침투 그리고 핵미사일 발사 작전 계획을 검증했다라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프랑스 영토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서쪽을 적이라고 규정했어요. 뭐 적은 아마도 러시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에 방공 무기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이 파란색 동남쪽 여기를 이제 프랑스로 계산을 하고 여기서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우회에서 들어간 공군 전력 그리고 항공모함 전력 이렇게 해서 공중급유기들 그리고 조기경보기가 바다에서 샤를드공 항공모함에서 출격하고, 또 육지에서 출격한 라팔들 또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들어가고, 그리고 방공무기 제압하고, 그리고 저공으로 침투해서 핵미사일 쏘고 하는 이런 훈련을 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 EU 내 밑으로 모여 이런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자포리자 원전 이번 전쟁 기간 중에 지금 뺏었죠. 그거 러시아 원자력 산업 통합은 기정사실이다.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지금 협상해서
지금 뭐 발전소 미국이 가져가고 통제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못 준다. 다른 그 어느 나라에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자포리자 원전은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흑해 항행 안전 제한을 거부했습니다. 서로 간의 흑해는 좀 이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자라고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합의를 했는데 러시아는 싫어. 우리는 오데사를 계속 봉쇄할 거야. 휴전을 했든지 말든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이견이 너무 크다. 휴전 협상 전혀 예측 불가능하다. 흑해를 봉쇄를 풀지 않으면 그게 휴전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은 새로운 대규모 광물 협정을 제안했다라고 하면서 단순 협정이 아닌 의회 비준 필요한 조약으로 논의 중이다. 자, 조약.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처럼 의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 대통령과 대통령의 협정, 서명해서 협정. 이게 아니고 아예 조약을 해서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이런 걸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미국의 안전보장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그리고 또 자신이 역사에서 자, 이거 젤렌스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결정한 거야 라고 하는 것에서 아니야, 의회가 결정한 거야 라고 하는 이 의회로 바톤을 넘기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의 광물을 절반 이상 갖다 주는 이런 협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이란을 공격할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중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에게 2달 시한의 최후 통첩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중국, 러시아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준비하는 정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고강도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전략자산 이동 배치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란이 최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3월 25일 새벽부터 26일 새벽까지 파악된 정보들을 취합하면 미국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제509 폭격비행단 소속의 B-2A 스텔스 폭격기가 연이어 출격했는데요. 현재까지 사실상 가용 전력의 전부인 7대가 인도양의 전진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로 이동 배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고가이자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자산 중 하나인 B-2A 폭격기가 이렇게 많이 동시 출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폭격기들은 미국 본토와 괌, 호주에서 출격한 18대의 공중급유기와 함께 디에고 가르시아에 전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도 대량의 C-17 수송기와 KC-135 공중급유기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중동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 움직임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이란 탄도미사일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지에서 병력과 장비, 탄약을 빼내는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모전단도 중동으로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3월 21일 서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칼빈슨 항모전단에 중동으로 이동해 해리 S. 트루먼 전단을 지원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앞선 3월 18일 본토 서부 샌디에고 해군기지에서 니미츠 항모전단도 작전 배치 출항시켰습니다. 대서양에서는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이 지난 3월 15일부터 배치 전 최종 훈련인 컴투엑스에 들어갔는데요. 이 훈련은 통상 한 달 이내에 종료되기 때문에 4월 중순에서 4월 말에는 중동 지역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핵잠수함인 오하이오함도 3월 25일 하와이 진주만 해군기지에서 재보급을 마치고 출항했는데요. 현재까지 이동이 식별된 전력들을 종합하면 최대 4개의 항모전단과 한 척 이상의 순항미사일 원잠, 7대의 스텔스 폭격기 등 전례 없는 규모의 전력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는 협상을 요구하며 통보한 시한은 하메네이가 편지를 수령한 3월 17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월 17일인데요. 핵무장 완성이 임박한 이란에 미국이 정말 칼을 빼들 것 같습니다. 네, B-2 폭격기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한 기지에 한 2대, 많으면 3대 이렇게
배치되는 건 제가 봤는데 7대가 한 번에 배치되는 건 처음 봤어요. 왜냐? 미국의 B2 폭격기가 21대 있다가 한 대가 추락하고 지금 20대 남았어요. 그러면 삼직제로 돌아가면 이거 움직일 수 있는 거 다 온 겁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오다가 기체 고장 이상으로 또 돌아갔죠. 그 정도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작전 배치할 수 있는 B2를 전부 다 디에고 가르시아에 보냈다 라고 하는 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이 정말 커지고 있다. 이거 한번 움직이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 비용이 드는 것을 무려 7대나 한 번에 미국에서 가장 먼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까지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그렇게 쓴 사람은 아니죠. 그것을 뭔가 하려고 한다. 진짜로. 자, 그래서 3월 17일 알리 하메네이에게 자, 5월 17일까지 2달 준다. 그때까지 핵 협상장에 나와. 그리고 나오는데 안을 갖고 나와. 그것도 우리 서방세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확실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한 핵 폐기 안을 가지고 나와. 이렇게 사안을 보냈어요. 그 사안을 받은 지 4일 만에 이렇게 알리 하메네이는 나는 거부한다. 싫어. 안 해. 왜냐? 그 사안 받자마자 바로 이 중국, 러시아와 베이징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우리 칠 것 같은데 우리 어떡하지? 우리 도와줄게. 라고 됐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속 핵 개발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때리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3월 25일 디에고 가르시아에 도착하는 B2 폭격기의 영상입니다. 네, 지금 쫙 착륙하고 있어요. 착륙해서 이 촬영자의 상공을 지나서 착륙을 하고 있는 B2 폭격기인데 이게 무려 7대나 들어왔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노탐, 그러니까 이 항공 비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어요. 그것도 언제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25년 3월 25일부터 25년 5월 1일까지 비행 금지 구역을 디에고 가르시아 일원에 선포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보지 마.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보지 마. 이 말이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7일까지 한도를 주고 핵 폐기 안을 갖고 와. 아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안을 갖고 와. 라고 했는데 하메네이는 바로 그냥 거부를 했죠. 그러면 이 5월 17일이 아니고 지금 5월 1일까지. 그러니까 4월 달에 때린다 이겁니다. 3월 달은 지금 거의 다 갔으니까 4월 달에 때린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비행금지구역 선포예요. 디에고 가르시아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테헤란하고 5,200km 떨어져 있어요. 5,200km. 그래서 이 디에고 가르시아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탄도미사일로도 공격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죠. 여기에서 이제 가서 때리겠다. 뭐 폭격기니까. 그리고 여기 카타르가 있습니다. 카타르에 알 우데이드 기지. 거기에 지금 미군 공군 자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카타르에서 비행기가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공군 전력들이죠. 여기. 이게 지금 어디로 가냐? 지금 이쪽으로 가죠. 디에고 가르시아로 가는 겁니다. 왜냐? 여기 이란에서 카타르 바로 때려버리면 되니까 미군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력, 탄약, 자산 이런 것들을 C-27 수송기에 실어서 이렇게 대규모로 디에고 가르시아로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 병력들 보호하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항모 전단이 중요한데 현재 이 중동에 해리 S. 트루먼 항모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슨 항모를 이쪽으로 이동 배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칼빈슨이 한국에서 훈련 마치고 그리고 지금 그 미 태평양 사령부의 명령 직후에 지금 괌에 들어가서 보급을 받고 있어요. 이제 전쟁을 하려면 보급을 완전 풀로 받아야 되죠. 보급 받고 마치면 바로 이쪽으로 가겠죠. 아마도 한 열흘 내로 가겠죠. 그리고 동시에 3월 18일 날 샌디에고에서 니미츠 항모가 출항했어요. 3월 18일이니까 벌써 지금 하와이 지났겠네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 여기 올 것이고 그러면 4월 중반 되기 전에 아마 중동에 니미츠도 배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괌에 있는 칼빈슨보다 한 3, 4일 정도 늦게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항모가 세 척이에요. 또 여기
제럴드 포드 항모가 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컴TX라고 하는 출격 전 이 함대와 또 함재기와 손발 맞추는 훈련 그거 하고 있어요. 이건 이동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거쳐서 이쪽으로 올 수 있죠. 그러면 최대 4척의 항모가 들어오게 되는데, 자, 칼빈슨 항모에 F-35가 12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16대가 있습니다. 완전히 풀로 탑재가 된 거예요. F-35 탑재된 칼빈슨 항모 지금 이 괌에서 보급받고 이란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 지금 이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훈련하면서 동진하면 또 이란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중해 거쳐서. 이런 식으로 전쟁이 정말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와 함께 또 있습니다. 재래식 전쟁의 스타트를 알리는 게 바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의 대규모 발사죠. 토마호크를 대규모 발사하는 오하이오 함이 3월 25일 날 최신 사진인데 이렇게 진주만에서 출항했어요. 여기에는 토마호크 154발이 있습니다. 154발의 토마호크를 쏠 수 있는, 그러면 토마호크 154발 쫙 쏴서 이 이란의 이 방공망 쫙 다 제압하고, 그리고는 이제 함재기들 들어가고 B2 폭격기 들어가서 벙커버스터 내려 꽂아버리면 60m 안쪽으로 그냥 다 파괴돼버리고, 어쩌면 그 중에 한두 대는 B2에 핵폭탄 들어있을 수도 있죠. 저위력 핵폭탄. 왜냐, B2는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은 운용 못하지만 핵폭탄은 운용할 수 있는 게 B2니까. 그렇게 해서 B-61-12를 이란의 핵시설에 내려 꽂아버리고, 하메네이가 있는 곳에 벙커버스터를 꽂아버리고 하는 이 전쟁을 4월 중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는 또 한 번 요동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쩌면 그 한 번의 아픔으로 인해서 전 세계 악의 축 중에 하나였죠. 바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이 중에 시리아는 지금 제거했고 이제 그 다음 이란이지 않을까. 요 다음에 이제 북한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네, 이란. 4월 이란으로서는 이 호메니의 혁명 이후에 1979년 이후에 최대의 위기가 봉착했다 라는 소식을 저희들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